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마 구독자 보람입니다. 오늘은 하늘쌤이 보람 씨한테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리면서 뭐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물어보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또 집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요청드리기도 했고 있는 걸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계속 사는 것보다는 있는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반가운 제품이 있어. 네. 쿠션.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요. 오. 이거 다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새 제품도 있기는 하는데 일단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아니 제품들이 일단은 다 좋아요. 쿠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브로우부터 해가지고 파운데이션하고 색조도 지금 다 쓸 수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다 네. 너무 제품들이 예뻐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예쁜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품이 되게 많으세요. 평소에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었다 그런 메이크업 있어요? 평소에 저는 그냥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하면은 또 얼굴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해가지고 아직은 정확하게 저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모르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딱 진짜 해보면은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이런 게 예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봤을 때 피부 톤하고 이렇게 얼굴 톤하고 눈 모양하고 딱 했을 때 딱 예쁜 톤이 있어서 네 이따가 메이크업 하면서 직접 네. 볼까요? 지금 하고 오신 정도는 평상시에 하시는 데일리 메이크업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원하시는 느낌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약간 투명 메이크업처럼 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 꾸안꾸지만 지금보다 더 예뻤으면 좋겠네요. 얘기하고 나안 하고 줄 알았어. 저한테 맞는 색깔을 못 찾아가지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간호사라 가지고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하늘쌤한테 메이크업 받아볼까요? 구독자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스타일로 한쪽을 해주시면은 제가 반쪽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쿠션으로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베이스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약간 선크림 바른 다음에 이런 걸로 한 번 더 하긴 해요. 너무 많이 이 정도까지 하세요. 그럼 제가 구독자님이 사용하시는 제품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베이스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실 저도 쿠션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너무 커버력도 좋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한 쿠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쿠션을 셀프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데 구독자님이 처음에 빠바바박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붉은기도 있으시고 눈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커버가 조금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쿠션을 사용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커버가 잘 돼야 되는 이 가운데 부분이랑 이마 부분이랑 콧대랑 이 턱 부분에 제일 많은 양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게 고루고루 피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샵에서 베이스를 할 때 한 톤을 맞춘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모든 얼굴에 있는 베이스 톤이 한 톤으로 균일해 보여야지만 피부 톤 자체가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톤을 맞춘 이후에 컨투어링을 통해서 조금 더 베이스 커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커버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코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조금 있어가지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조금 모공 안에 넣듯이 밀착시켜서 베이스를 해주시면 유지력도 더 길어지고 밀착력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소량으로 해주셔야지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눈을 감았다 뜨거나 아니면 섀도우를 하실 때 많이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 위에 한 번만 봐주시고요. 살짝 감아주세요.
그다음에 눈썹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썹을 그리면서 섀도우나 펜슬을 사용했을 때 눈썹 사이사이에 잘 그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균일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님 피부가 볼 쪽은 조금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셔가지고 이거를 좀 더 잡을 건데요. 이거는 아페릴의 리퀴드 컨실러 제품인데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컬러도 되게 예쁘지만 일단 밀착력이랑 그 다음에 그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리퀴드 커버 제품으로도 많이 쓰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베이스 대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원래 사용하셨던 이런 쿠션 퍼프에다가 살짝 묻히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제품을 묻히시기보다는 밀착시켜가지고 많이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금씩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얹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두께감만 두꺼워지고 밀착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베이스나 이런 거 하실 때 브러쉬도 혹시 쓰시나요? 브러쉬 처음에 펴바를 때 네.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손으로 하는 편인 것 손으로? 같아요. 네. 사실 손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라텍스 있는 퍼프로 하시면은 코 옆이라든지 눈 밑에라든지 이렇게 미세한 부위는 이 두꺼운 손으로는 잘 안 되는 부위도 있어요. 그러시면은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는 이런 라텍스 있는 퍼프로 깔아주시고, 이 제품은 화웅의 미술붓이거든요. 정말 문구점에서 파는 미술붓인데 저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컨실러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원래 사용하셨던 그 컨실러 제품을 많이 묻히지 마시고 정말 조금 묻히셔가지고, 여기 코 옆부분 있는데 눈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눈가를 쓸어주실 때는 새로운 양을 묻히시기보다는 정말 남아있는 걸로 살살살살, 그리고 조금 더 붉은기가 커버돼야 하는 부분에는 한 번 더 살살살살 얹어주세요. 따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힘을 다 빼고 살살살살 스쳐 지나가듯이 해주시면 좀 더 조금씩 커버력을 올릴 수 있거든요. 살짝만 더 했는데 처음에 해주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크서클이라든지 전체적인 톤이 균일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네. 조금 더 붉은기가 있거나 네. 아니시면은 정면을 보셨을 때 얼굴 중앙 부위가 제일 도톰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은 양을 묻힌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게 맞을까요? 잘하고 계세요. 컨실러로 한번 좀 더 커버력 있게 해볼까요? 네. 전 몇 호가 뭐 맞을까요? 이 데이드림 커버 컨실러에서는 사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가운데 부분은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네. 1번 컬러를 소량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라텍스로 살짝만 붙이셔가지고 먹이셔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얼굴 톤에서 조금 더 붉은기가 있는 부분 위주로. 여기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여기 사이드 부분에는 쉐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밝은 컬러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하셨던 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너무 힘을 주고 밀어버리면은 제가 처음에 먹여놨던 그 베이스를 네. 다시 가져가서 다 없애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하실 때에는 조금 톡톡톡톡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다음으로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네. 평상시에 눈썹은 다듬으시나요? 네, 조금 다듬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조금만 다듬어 드릴게요. 네. 눈썹 다듬으실 때 그냥 새로 난 잔털 부분 제가 제거해 드릴 거거든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새로 나는 부분에 눈썹 잔털만 제거해 주시면은 깨끗한 눈썹 모양을 좀 유지하기 편하실 거예요. 베이스가 지워질 수 있어서 사실 눈썹 수정은 기초를 바른 이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새로 나온
지저분한 부분만 이렇게 해도 앞에 거울을 보시면은 훨씬 거울 보시면은 눈썹 모양이 훨씬 깨끗한 게 자리 잡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원래는 펜슬만 쓰세요? 네, 펜슬만 쓰는 편이고 눈썹은 거의 뭐 딱히 엄청 그리는 편은 아니고 근데 눈썹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이렇게 매콤 정도만 해서 끝나는 편이에요. 베이스를 먼저 하셨잖아요. 네. 근데 베이스를 한 상태에서 눈썹 이런 펜슬을 너무 강하게 쓰시면은 조금 네.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은 뭉치는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파우더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아무 파우더나 다 사용 상관없으시거든요. 근데 브러쉬 같은 데다가 살짝 묻히셔가지고 조금 파우더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은 훨씬 뭉침이나 이런 걸 덜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브로우를 그리실 때 섀도우 타입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나서 그리시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빽빽해가지고 그림자를 만드실 필요 없으시면은 펜슬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림자를 살짝 넣고 하시면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원래 가지고 계신 눈썹 모양이 예쁘셔가지고 그냥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 모양 그대로 그림자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림자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구독자님은 눈썹 숱이 굉장히 많고 예쁘신데 이 끝에만 살짝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가이드 만든 데에서 그냥 펜슬을 이용해서 뒤에만 꼬리만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펜슬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채우듯이 하는 것보다는 한 올 한 올 그린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정면을 보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눈썹만 좀만 더 선명해도 훨씬 섀도우나 이런 블러셔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눈썹 반대쪽도 너무 예쁘시지만 그냥 조금만 더 컬러감을 있게 해주시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안 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브로우 색상 정할 때는 혹시 어떤 거 기준으로 정해야 돼요? 대부분 가지고 계신 모발을 네. 기준으로 많이 하시는데 모발이 어둡다고 해서 네. 브로우도 마냥 어두운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계신 모발이 그냥 일반 내추럴한 컬러시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모발 컬러에 맞추되 그것보다는 어둡지 않게 선택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네. 하기 좋으실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다음은 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섀도우는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저는 섀도우는 아직 저에게 맞는 색상은 몰라가지고 그냥 베이지 색깔 이걸로 그냥 하는 편이고 오, 떨어져. 부러졌네요. 네. 이 색깔 이런 색깔 많이 쓰세요? 그러면은 조금 원하시는 스타일이 화사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조금 다크한 느낌 좋아하세요? 화사한 것도 써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 저한테 맞는 색상을 몰라가지고 아직 하지는 못하는 편이고 그냥 기본적인 색깔로 보통은 메꾸는 편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제품 중에서는 네. 사실 저 제품은 화사한 느낌의 컬러는 없는 편이고 사용하셨을 때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컬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팔레트가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용하셨을 때 제일 내추럴하면서도 쓰기 편한 게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피부톤이랑 비슷한 느낌이 발랐을 때 조금 어우러지는 게 자연스러워서 괜찮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느낌이 좋은데 네. 혹시 원래 사용하시는 느낌으로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그냥 손으로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편이긴 해요. 저는 가지고 계신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먼저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컬러를 사용하는 느낌이 가장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피부톤이랑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브러쉬나 손을 이용할 때 최대한 밀착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메이크업 하실 때 거의 꾸안꾸 느낌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데일리 느낌의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을 해볼게요.
베이스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 눈썹 뼈 위로는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눈을 뜨셨을 때 조금 블렌딩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시면은 그냥 일반 파우더에다가 브러쉬 묻히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은 경계선도 잘 안 지고, 그리고 사용하신 제품 이용해서 언더까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섀도우 메이크업이 저 정도로 끝나시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또렷하고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사용하시는 이런 제품에서 한 단계만 어두운 거, 쌍꺼풀 라인 있는 쪽에 음영만 살짝 넣어주세요. 이 정도 해주시고요. 혹시 라인 같은 거는 그리세요? 점막이나? 라인은 보통은 그 아이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쓰는 편인데 거의 그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섀도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눈은 점막을 채웠을 때 훨씬 또렷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눈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점막을 채워볼게요. 점막 채울 때 이런 납작한 라이너 브러쉬 제품이랑 그냥 일반 아이라이너 제품 쓰시면 되거든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 있잖아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얇게 한 줄 그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반대쪽보다 조금 더 눈매가 또렷한 느낌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라인을 좀만 그려도 훨씬 또렷해 보일 거예요. 근데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 라이너를 처음부터 사용하면은 좀 지우기도 어렵고 수정하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섀도우로 라인에 그 가이드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휴지나 화장솜에 미스트나 픽서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좀 적셔주세요. 그리고 얇은 브러쉬, 이런 포인트 브러쉬에다가 적신 다음에 좀 포인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제품의 섀도우를 묻혀서 사용하시면 컬러 발생력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따기 훨씬 깨끗해지거든요. 이거 맞으시고 이 그냥 원래 그렸던 라인 그대로 그 위에 따라 그려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피부를 뒤로 늘려주시는 게 그리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늘려주시고 원래 계신 라인에서 일자로 뺀다는 느낌으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이드 라인이 살짝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라이너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덧바르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그런 실수가 줄어들면은 사실 수정하는 시간도 더 짧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서 배를 살짝만 연결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라인을 그리는데 안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라인감이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라이너 그릴 때 되게 라인 그리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점막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끝에만 살짝 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라인을 그리기 편하실 거예요. 할 수 있으실까요? 속눈썹 사이에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콕콕 찍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면봉이랑 그다음에 이런 사용하신 쿠션에 살짝 묻혀가지고 하시면 훨씬 이거를 듬뿍 묻혀가지고 하시면 훨씬 편하게 지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마스카라 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 네. 뷰러 같은 거 하세요? 뷰러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그렇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기는 하고 마스카라도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사용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라인만 했을 때보다 마스카라를 살짝이라도 하시는 게 네. 더 또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쪽에다가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뷰러를 하실 때 살짝 히팅감을 주고 올려주시는 게 훨씬 잘 올라가긴 하는데 한번 불을 올리고 나서 손으로 만져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거든요. 사실 바로 올린 다음에 잘못하면 눈두덩이에 화상을 입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큰 뷰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살짝 앞머리나 뒷머리 부분을 잘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뷰러를 이용해가지고 부분 찍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속눈썹이 구독자님처럼 되게 기신 분들은 한 번에 잡아서 올리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은 애기 뷰러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투명 마스카라를 많이 쓰거든요. 투명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한 듯 안 한 듯 해 보일 수 있게 많이 하는데 너무 뿌리 쪽에서부터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생겨가지고 금방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끝에만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를 써서 좋은 점은 마스카라를 써서 컬링이 처지거나 아니면은 많이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잘 안 번져서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B타입으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잡아주세요. 속눈썹은 올리고 싶은데 마스카라가 번지거나 아니면 조금 뭉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투명 마스카라랑 빗만 사용해도 훨씬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속눈썹을 한번 잡아주시고 마스카라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컬픽스 마스카라 이거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도 예쁘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하실 거면은 이 올라가 있는 가장 탑 부분 정면 보시고 탑 부분에 끝에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고 깨끗한 느낌으로 하기 편하시거든요. 이런 붉고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런 B타입 를 잡아주시고 그다음 이 등 부분 있잖아요. 등 부분 이용해서 살짝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눈매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마스카라 하는 거 괜찮으세요? 해볼 수 있을까요? 손으로 만져보시고 뿌리 쪽에다가 넣는다는 느낌으로 잘하셨는데요? 끝에만 살살살살 올려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은 뭔가 훨씬 더 또렷한 느낌이 눈매가 잡히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블러셔 길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긴 길이의 제품이 있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의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 브러쉬가 사용했을 때 조금 위치를 조절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용하셨던 제품으로 그대로 요거로 묻히셔가지고 살짝 웃어주시면 여기 광대 올라가시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시는 부분에서 살짝 이쪽 부분 여기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에다가 해주시면은 이것도 톡톡톡톡 치듯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베이스 위에다 했을 때 뭉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좀 더 컬러 발색력을 더 높여줄 수 있거든요. 블러셔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처음에 하셨던 부분보다 조금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 같은 거 하시나요? 파우더, 네, 파우더는 보통 마지막에 요걸로 하는 편이에요. 컬러감 조절하기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블러셔를 한 다음에 그냥 팩트 타입으로 된 파우더 같은 거 여기다 묻히신 다음에 블러셔 하셨던 부분에 살짝 경계진 부분을 풀어주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컬러 자체가 경계진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펴주기 때문에 컬러감을 진하게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우더 자체가 컬러를 좀 눌러줘가지고 고객님처럼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컬러를 올렸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 톤 뽀얀 느낌으로 마무리감을 주기 때문에 블러셔를 한 다음에 파우더를 한번 경계를 정리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쉐딩은 혹시 하시나요? 쉐딩은 잘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쉐딩은 잘 안 하세요? 네. 쉐딩 제품에다가 그냥 묻히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쉐딩 했을 때 약간 너무 경계지는 것도 같고 아니면은 너무 까매 보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쉐딩 같은 거 묻히신 다음에 일반적인 파우더 타입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섞으시면은 약간 중화되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쓰시는 거니까 막 문지르면은 조금 더 경계지는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톡톡톡톡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문지르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쉐딩을 하실 때도 너무 이 턱 라인만 하게 되면은 여기만 까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턱 라인을 가장 중심으로 하되 이 목선이라든지 이 얼굴 페이스 라인 쪽에도 살짝 한 번씩 쓸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쉐딩 하실 때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쉐딩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입술은 평상시에 뭐 바르세요? 입술은 보통은 일단 입술 색깔 먼저 죽이는 걸로 한번 펴 바른 그다음에 조금 밝은 색깔로 조금 톡톡톡 칠하는 편이에요. 자주 사용하시는 컬러 있으실까요?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이 색으로 한번 입술 라인 정리해 주시고 이 느낌으로 혈색 주시는 느낌이신 거죠? 네. 지금도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더 컬러 대비감을 주기 위해서는 입술 라인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버립 하실 때 약간 누디한 제품을 먼저 쓰고 안쪽에 컬러감 있는 제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섀도우 브러쉬거든요. 이 섀도우 제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입술 라인에 경계를 풀어주는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요즘 오버립 많이 하시니까 살짝 이런 느낌으로 블렌딩 하시면서 입술 라인을 정리해 주셔도 되게 좋아요. 그냥 원래 가지고 계신 섀도우 제품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입술 경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같은 걸로 이용하셔서 하시면은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을 먼저 제일 많이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살짝 내려오는 느낌으로.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제품을 썼는데 두 가지의 질감이나 색감이 전혀 다른 제품이었는데도 살짝 한 가지를 바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좀만 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사용해 주시면은 두 가지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확실한 느낌이 나니까 입술 모양 자체도 더 예뻐 보이고 컬러감이랑 이 광택력이 더 예쁘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제품을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셔도 훨씬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아침에 하셨던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또렷하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이 다 끝났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좋은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 외우신 거 아니죠? 어디 메이크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볼 터치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피부 베이스 표현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도 평소에는 거의 그리지 않았었는데 인상 같은 게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구독자님을 봤을 때는 사실 메이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대표님도. 근데 정말 너무 예쁘셔가지고 조금만 해도 훨씬 더 예뻐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저는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네. 오늘 배우셨던 걸 응용해서 네. 더 예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표현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그리고 눈썹이랑 아이라이너 그리는 부분이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아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따라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